첫 번째가 뭐냐면은 MRI 찍기가 힘듭니다. 100% 다 못 뽑을 수 있다는 얼굴 많이 부어요. 왜냐면은 팽창하는 게 통증을 일으키고 팽창하는 게 숨쉬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거 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녕하세요.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서백건 원장입니다. 양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핀 제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술 전에 다 설명을 드리죠. 핀 제거는 보통 저희가 계속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핀은 티타늄 금속의 핀입니다. 강도도 잘 나오고 생체 적합도도 좋기 때문에 안 뽑으셔도 몸에는 이상은 없어요. 아주 극소수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좀 알러지 반응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안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뽑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MRI 찍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머리 쪽에 MRI 찍을 일이 평생에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문재인 케어의 MRI 시대입니다. 따라서 얼굴 쪽에 분명 MRI 찍으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티타늄이 빛번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의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의 영상을 잘 볼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2차 외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큰 사고가 났을 때 얼굴에 만약에 충격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면은 그 뼈가 부러지면서 이 핀이 퉁그러지면서 이 살갗이나 바깥쪽에 2차 외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두 가지의 경우를 빼고는 전혀 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뽑는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추천하는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그 시기가 가장 뽑기 쉽고 뽑고 나서 붓기도 가장 빨리 가라앉고.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제가 MRI 설명드렸죠. 자기가 수술한 지 10년이 됐어요. MRI 찍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핀 뽑고 오래요. 막상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얼굴 많이 부어요. 왜냐면은 핀 위로 뼈가 올라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뼈를 다 갈고 뽑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나사도 저희가 이용하는 그 십자 드라이버 비슷한 거 씁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뽑아야 되는데 그 홈 안에, 나사 홈 안에 전부 다 뼈가 쌓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긁어서 파야 돼요. 거의 뭐 눈 속에서 나사 찾고 그거 다 파내고 그러고 뽑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얼굴도 많이 붓고 100% 다 못 뽑을 수 있다는 것을 환자한테 설명드리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시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공황 검색대에서 핀이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절대 울리지 않고요. 그러나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뼈 안에 스캔까지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절대 검색대에서 울릴 일은 없습니다. 아니요. 훨씬 더 적습니다. 훨씬 더 적고 이 붓기가 붙는 것도 적게 붙을 뿐만 아니라 빠지는 시기가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이전과 같은 시기, 아까 전에 제가 양악 수술할 때 이전과 같이 돌아가려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핀 제거는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붓기가 싹 빠질 수 있습니다. 멍이나 붓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숨 쉬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얼굴이 부었을 때 이제 아래쪽이 붓고 위쪽은 부으면 이제 코로 숨쉬기가 힘들지만 아래쪽으로 부으면은 이게 이제 숨 쉬는데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누워서 자게 되면 아래턱은 어떻게 보면 어디에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 뼈가 아니라 머리뼈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격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앉아서 자게 되면 아래턱이 아래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숨 쉬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워 있으면 얘가 후방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살짝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수면 무호흡이 있는 환자, 자다가 헥헥헥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턱이 뒤로 밀려서 그래요. 그러면 수술 받고 나서 숨쉬기도 힘든데 턱이 뒤로 밀려버리면 더 숨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턱의 포지션을 조금이라도 뒤로 안 밀리고 아래쪽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자는 게 4월 정도는 그렇게 주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압박붕대라고 하면 상당히 이렇게 어감이 좀 무서운데요. 압박붕대 아니고 이제 저희는 페이셜 밴디지, 얼굴 밴드라고 하는데 밴드를 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붓지 말라고. 처음에 수술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밴드로 이렇게 묶습니다. 왜냐면 붓는 거 팽창하면은 팽창하는 게 통증을 일으키고 팽창하는 게 숨쉬기 힘들게 만듭니다. 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붓기를 최소화하려고 밴드를 합니다. 이거는 거의 이틀 동안, 태어나서 나가기 전까지. 제가 붓기가 48시간 동안 계속 증가한다고 그랬죠. 증가하는 시기 동안은 계속 압박붕대를 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땡김이라고 많이 하죠. 이 압박붕대를 쓰는 거는 얼굴이 처지는 거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선생님 저는 그럼 집에 가서 계속 압박붕대 하고 있을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붓기가 빠지는 시기, 급격히 빠지는 시기에는 이 압박붕대가 그 붓기 빼는 거를 막아요. 왜냐면은 붓기가 빠지는 데는 이 림프절을 통해서 몸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멍 생각하면 돼요. 멍이 들면은 여기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면 목 밑으로 내려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혈구에 그런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건데, 그거와 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붓기가 림프절을 따라서 몸에 퍼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붓기가 빠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목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붓기가 잘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붓기가 급격히 빠지는 뭐 한 2, 3주 수술하고 나서 그 시기까지는 제가 압박붕대 사용하는 거를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이 얼굴 땡기미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고, 그 이후에 매일 밤마다라든지 아니면 주무실 때 그렇게 좀 땡겨주는 거는 펼쳐지는 효과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즐겁게 좀 가볍게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양악수술이라는 게 조금만 들어가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기가 힘든 내용이 양악수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질문들을 쭉 받아서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서백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스나 친한 스킨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키스요? 키스. 아니 뭐 사랑한다면 키스는 뭐 할 수 있겠죠라고 하지만, 이제 입안에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그 장치를 빼고 빼기만 하면은 뭐 키스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이상 진한 스킨십은 상상에 맡겠습니다. 네.